심장이 뛰는 정치 토크. 진짜 게임은 라커룸에서 시작된다. 여의도 필승 전략이 시작되는 곳. 더 라커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용입니다. 자, 진영을 넘지 않고 진영에 갇히는 날. 자, 화요일에서 목요일에 왔습니다. 목요일에는 자, 진보 패널 두 분과 함께 블루 라커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두 분을 만납니다. 먼저 변호사계 강호동, 박지훈 변호사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입니다. 자, 이어서 변호사계 유재석, 양재열 변호사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재열입니다. 양 변호사 오늘 이렇게 좀 톤 낮으세요. 네, 깔끔하게 한번 가봤고요. 아, 예. 화요일 팀 부러워요. 화요일 갑자기. 왜? 화요일 팀 오늘 그래도 그 예. 브리핑 안 보고 아, 그냥 자기들 상상해서 희망상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봤잖아. 아, 근데 항상 맞아. 하는 얘기지만 목요일에 정치 이슈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목요일 날 이 라커룸 시간이 예. 마냥 좋지만 않아요. 아니 얘기거리가 많은 건 얘기거리는 솔직히 많은데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해요. 편한데. 편해야 해요. 예. 편해야 해요. 근데 할 말이 많은데 불편해. 아, 오늘 좀 약간 대통령의 브리핑과 기자회견 보면서 좀 약간 마음이 무거워지셨어요. 네, 힘듭니다. 큰일 아. 났다 싶어요. 아, 큰일 났다? 한편으로는 술이 땡기다가 어. 술 먹고 탈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묻자고 하는 얘기입니다만 예, 이 이런 저녁 시간에. 신경이에요. 예, 지금 저녁 시간에 이제 또 많은 분들이 오늘 저녁에 또 식사를 하시면서 혹은 또 이제 반주를 하시면서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 얘기를 하셨을 텐데, 자, 오늘 라커룸을 보시면서 함께 또 얘기를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 내용 중에 아무래도 이게 이제 당정 갈등, 한동훈 대표의 아주 그 극한 그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그 의료개혁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말씀을 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 사안이었는데 그 발언 현장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 데 좀 가 보시고 아니, 이미 다 가신 분들 여러 가지 많은데 문제가 갔어요. 있습니다. 국민들은 있지만 가는 거 아닌가요? 일단 비상 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뭐 정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만은 또 우리 현장에 우리 의사, 간호사 또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정 간에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어이구, 또 뭐 다양한 현안에 당정만에 문제가 대해서 없습니다. 뭐 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자, 오늘 대통령의 자, 오전 기자회견 모습이었고, 이게 좀 당정 간에 전혀 문제 없다. 근데 식사는 미루셨어요. 그리고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게 사실은 좀 예. 정말 답답한 상황이 예. 가장 문제는 사실은 응급실입니다. 그리고 예. 추석 때가 우리 다들 알다시피 음. 추석 때 응급실 상황이 가장 부족하고 그런 의료 소요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곧 있을 추석 대란이 저는 상당히 두려운데 예. 뭐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22곳 응급실 뺑뺑이 돌았다고 돌았다고 본인이 아주 근데 이건 사실은 비단 그분의 말씀만 아니에요. 다 그렇거든요. 제 주변에도 마찬가지고 예. 아프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같이 이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덜한데 아주 어린 애들, 아주 고령자들 예, 연령 그분들이 많으시죠. 가장 문제인 거예요. 응급실 맞아요. 사용을 해야 될 분들이기 노약자, 때문에. 어린이들. 근데 지금 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응급실 가봐라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엉뚱한 답을 하셨어요. 기자들한테 한번 현실적인.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 그 기자들은 매일 가요. 기자들은 기사를 써야 될 법인데 요번에 이거 말고도 기자들한테 기사를 좀 읽어봐라 이 말씀도 이번에 하면서 하셨던 것 같은데 예. 기자들은 신문 보라고 하는 그 말도 저는 좀 신기하고 어쨌든 지금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할 수 있는데 예. 결국 대통령이라는 거는 개혁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국정의 조종자면서 운영자가 돼야 됩니다. 결국 사람들의 생명이라든지 신체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개혁은 갈 수 있고 그 추구하는 방향을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예. 만약 그걸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방치가 된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면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부분을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전혀 빠져 있어요. 백지로. 예. 오늘 브리핑 과정 보면 기자회견에서 예. 상당히 무섭고 상당히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무섭고 두려움을 느낀다. 저는 대통령의 큰일 현실.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 그 현실이지. 대통령의 지각 인식이라는 게 많이 처져 보입니다. 아하. 도대체 양 변호사님. 어디서 음.
뭘 보고 음. 누구로부터 얘기를 듣고 있길래 음. 이런 현실 인식을 하고 있을까? 음. 뭐 공공연하게 알려졌지만 유튜브를 많이 본다고 하는데 예. 유튜브 보시는 거 말고 다른 것들로 정보는 안 들릴까? 그리고 지방에 지금 응급실 다 다녀봤는데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국민들이 매일 보는 뉴스들 뭐 잘 많이 안 보이긴 해요. 생각보다 언론들도 좀 제대로 안 보이는 측면도 있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음. 근데 눈에 띄니까 그리고 뭐 기자들 아니라 누구라도 아까 김종인 전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김한규 의원 아버님도, 맞아요. 아버님도. 그런 일을 겪고 심지어는 이제 세상을 떠나셨다라고 맞습니다. 그런 예. 얘기까지 들리는 상황이고 음. 의사분들 간간히 인터뷰하는 분들 보면 이 붕괴 직전이다. 사실 붕괴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예. 그나마 붕괴 직전이라고 얘기하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고 희망이 이제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저는 개인적으로도 많이 접촉도 했었어요. 그런 상황인데 아무 일이 없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뭐 응급실 뺑뺑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건 지방에서는 그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 거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전과 비교가 되는 걸까요? 정확히 정말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었고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비교를 못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개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요. 본인이 생각하기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만약에 살릴 수 있었던 목숨이 사라져 가고 있다라면 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조명이 안 돼서 그렇지 이 제때 치료를 못 받아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예. 돌아가시는 분 분명히 있을 거고 사실은 뉴스에 주목받았던 김종인 전 위원장이라든지 네. 김한규 의원의 아버님이라든지 이분들은 국회의원의 아빠고 의사예요. 그분은. 그분도 의사였어요. 예. 김종인 전 위원장은 또 사회 지도층인데 얼마든지 이런 분들은 내가 그래도 김종인인데 하면 네. 의료권에 잘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뭐 상상이 특혜가 드는 특혜가 특혜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요거를 봐야 돼요. 네. 제가 이래저래 좀 알아봤죠. 의사들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면 의사들은 사실은 뭐 그냥 전문의 안 따면 그만이에요. 그냥 성형외과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으면 의사고시학교 가면 예. 안 하면 전공이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왜 응급실 뭐 우리 대통령께서는 잘 돌아가고 있다 하는데 응급의학과 응급실에는 응급의사도 있지만 예. 또 간호사도 있지만 협진이라는 시스템이 돼야 됩니다. 응급 그 의사가 다 치료를 못 해요. 예컨대 뭐 두개골이 뭐가 생겼다. 신경외과라든지 뭐가 부서졌다 그러면 골절이 있으면 정형외과, 내과 협진이 돼야 되고 그 위 안에 다른 과의 의사들이 상비돼 있어야 됩니다. 그 종합병원이 그래서 필요한 그래가지고 거고. 필요한 거예요. 응급의학은 그것만 당장 맞고 요거는 요과는 피부과로 가야 된다. 요건 어디 가야 된다. 예. 그 이동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그게 지금 붕괴돼 있다는 거예요. 아하. 아마 보는 거는 정말 100번 양보해서 보는 게 응급실의 모습만 봐선 될 일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되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현실 인식이 저는 제대로 됐는지 하고 더 충격적인 게 이런 답변을 하게 되면 저도 국방부 있을 때 국회에서 장관 답변, 차관 답변 자료들 하면 밑에 참모들이 어떤 답변할 때 다 만들어 주거든요. 예, 예. 특히 현실 인식 답변은 틀리면 안 돼요. 이거는 만약에 아니면 두리뭉실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보면 확신을 갖고 잘 돌아가고 있다 답변을 해버렸어요. 예, 예. 이거는 보고 체계도 지금 무너졌다고 봐야 됩니다. 음흠. 분명히 보건복지 쪽에 있는 참모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했던가 아니면 보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든가 보고를 했더라도 무시했던가 이런 어떤 정말 기본적인 상황 전달까지도 안 된 거 엉뚱한 답을 한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같이 납득하고 이해가 된 상황에서 브리핑이 되고 기자회견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또 오늘 이제 대통령이 그러니까 몇 년 전 아까 기사 보라고 말씀은 그 했던 거 보면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부가 결정한 게 아니다. 지난 몇 년간 기사를 봐라. 의료개혁 필요하다. 의사 부족하다는 기사 있지 않냐. 왜 언론이 이렇게 나의 개혁을 반대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명제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개혁을 시작한 이후에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그거죠. 그 갈등 관리를 못 해갖고 지금 그 상황이 심각해진 것이고 그 개혁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그 문제를 좀 제대로 인식을 하고 어떻게 왜 해결을 못 하시냐 이거의 질문인데 아니 인식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랄까 사실 2,000명 늘린다 그랬을 때 네.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찬성했습니다. 그렇죠. 왜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거 인식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이 인기 있는 학과들로 막 몰린다든가 이런 거 예. 뉴스도 많이 보셨고 실제 생활 환경에서도 뭐 좀 이렇게 뭐 번화가 이런 데 가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은 없어요. 미용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있어도 그런 거 다들 느꼈어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강남에 있거든요. 가면.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늘리는 것 자체에서는 지지를 보냈습니다. 예. 근데 그렇게 늘리더라도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기학과에 몰리기 때문에 비인기학과지만 꼭 필요한 의료과는 뭐가 있을까? 그쪽에 안 가려고 하는데 그럼 뭘 지원을 해줄까? 그다음에 지방에 몰려 있는 곳은 어떻게 할까? 또 대한민국이 급격히 고령화할 때 저 고령화 문제 나올 때마다 되게 화가 나는 게요. 고령화는 이제 정해져 있잖아요. 숫자가 이미 나와 있어요. 그렇죠. 몇 년 뒤에 평균이 몇 세고 몇 세고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대비를 하는 것도 그냥 막연한 대비가 아니라 정확히 그 상황에 맞춰서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 의사도 몇 년 뒤에 졸업한다는 거 나오고 그런 근거를 모아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이러한 지방대학교는 몇 명 있고 그다음에 상위권에서 몇 명 있고 수도권에서 뭐가 더 부족하고 해서 2,000명입니다. 라는 걸 내밀어야 되는데 근거를 줘야 되는데. 회의록조차 안 남겨놨어요. 그 의사들 입장에서도 야 뭘 가지고 와야 받아들이지. 의사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사실. 네. 예. 하지만 이게 그렇잖아요.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제가 약간 무섭고 소름 끼치는 부분은 혹시 이렇게 상황 인식을 잘 못하는 이유가 예. 응급의료가 필요한 분들은요. 상당수가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 계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하시다가 예. 뭐 배달을 하시다가 교통과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네. 야외 근무를 하시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다치실 때가 응급의료가 더 필요한 경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사회적 약자라서 목소리가 크지 않죠. 누가 다치고 누가 목숨을 잃어도 언론에 나오는 것조차도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네. 그래서 주변에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은 어려움을 안 겪고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있는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 게 아예 아닌가. 그쪽을 바라볼 생각도 안 하든가. 그러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아닌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제 기자회견을 하고 하면 오늘 브리핑에서 연금도 하고 의료는 정말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사실은 아마 이렇게 브리핑을 한다는 게 지난 6월달에 석유가스 뭐 또 뜬금없이 했던 거 부분 빼고는 국정의 어떤 좀 반등을 노렸던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전략적 예, 뭐 측면에서. 경제 성과도 뭐 얘가 네. 경제 좋아질 거다 이런 그러면 말씀도 하시고. 의료 관련해서 이때까지하고 다른 얘기가 좀 나와요. 최소한의 진일보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네.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잘 인식도 되고 있다. 부족했고요. 잘 되고 있다는 거로 해버리면 국민들이 느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왜 안 달라졌을까요? 제가 이제 경제부터 들어올 때 딱 첫 대목에서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대통령은 지난번 거슬러 가면 지난해 보궐 참패 이후로 나와서 아, 우리가 정말 소통이 부족했다라고 하면서 뭘 잘못했다라고 한 게 아니라 아. 말을 어렵게 했다. 아. 그래서 국민들이 알아듣기 이해를 쉽게 못했다. 얘기를 하겠다. 그거 아. 기억나시죠?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그때부터 국민과의 대화 뭐 이런 걸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직접 찾아다니면서 지역도 다 다니면서 예. 그때 인식이 안 바뀐 거예요. 지금도 우리 대통령이 보기에는 문제될 게 없어. 경제도 살아나고 있고 의료교육도 자 시간만 있으면 돼. 의사들 곧 손들고 나올 거야. 왜 저렇게 딴소리해. 다 좋아지고 있어. 지금 이제 외교 문제도 야 우리 일본하고 동맹에 가까운 정도로 가서 국제관계 걱정할 거 없어. 잘하고 있는데 예. 아 그놈의 반국가 세력들이 가짜뉴스를 퍼뜨려가지고 힘들게 만드네. 예. 이런 인식을 정말로 하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와서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그런 얘기는 안 해요. 제가 실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뭐 야당 의원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지역구에 나가면 네. 소상공인분들이 우리 지원금 언제 나와요? 아. 이거부터 물어보신다고. 그리고 저도 이건 직접 보는 뭐 자주 다니는 거리에 보면 상가들 빠지고 임대 안 돼가지고 공실로 있는 상가들 경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는 제 눈에도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잘 되고 있다. 오죽하면 신지호 국민의힘 그 조직부총장인가요? 이분도 무슨 달나라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거 의료 분명히- 관련해서. 예.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 현실 의식과 일반 현실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가운데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대통령실과 또 대통령과의 또 갈등이 다시 이제 재현되는 상황이긴 한데 제가 한동훈- 뭐 예. 계속 라커룸에서 우리 예. 블루 라커룸에서 한동훈 대표 얘기를
매주 했었어요. 아, 우리 나올 매주 하죠. 때마다? 예, 매주 안 할 하죠. 수가 없지. 그리고 제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아, 끝나 이제 결정의 서로, 시간 서로 끝났어요. 이제 8월 말이네요. 제가 8월 말 9월 초라고 했는데 8월 오늘 8월 끝났습니까? 마지막 이제 결심을 하셔야 돼요. 한동훈 한동훈 대표가? 아. 저는 한편으로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아하. 어제 메시지죠. 이렇게 뭐 아주 좀 타임라인을 정리해 주면 원래 만찬을 내일 금요일 날 해야 되는데 예, 30일 날 해야죠. 이 의료 관련된 논의를 야당하고 한다 뭐 등등 또 2026학년도 아, 정원 유예 유예하자. 부분 그것 때문에 아마 미뤄진 걸로 보입니다. 예, 화가 원내대표는 알고 있는데 당대표는 또 몰라요. 아, 그 약속 없어진 거. 그렇죠. 식사 약속. 혼자만 식당에 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지 이걸 않겠죠, 보면서 이게. 참 예. 이게 무슨 뭐 동네에서 뭐 반상회를 해도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데 어쨌든 예. 그때 한동훈 대표가 항상 그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다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럼 대안을 내봐라.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신지호 부총장은 핵심입니다. 측근이라고 봐야 맞아요. 되겠죠. 한동훈 네. 대표의. 그 사람도 강한 비판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달라란 인식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는 이제는 다른 길을 좀 결심을 한 게 그리고 이건 사실 방법이 없어요. 벼랑 끝에 왔어요. 한동훈 대표도 만약에 여기서 또 고개 숙이잖아요. 끝난 겁니다. 끝. 끝납니다. 끝. 아이, 근데, 그래서 뭐 방법이 없. 본인도 선택의 카드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 근데 여태까지 제가 너무 막 그 의료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막 진지 모드로 가가지고 우리 예. 불러놨건 분위기에 안 어울렸는데 아, 예, 좀 저 어쩔 수 없었어요. 예, 쾌활하게 좀 해보세요. 어쩔 주제가 예, 그랬는데 그랬는데 아니 한동훈 좀 이거 한동훈 저 대표랑 대통령이랑 예. 이게 나온 이 상황 나오는 거 보니까 이런 코미디가 없어요. 아니 생각해봐. 나 안 먹어. 밥 안 먹어잖아. 나안 가. 나 너랑 밥 안 먹을 거야. 라고 이거잖아. 해석할 여지가 예, 있습니다. 충분히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주변에도 추경호 원내대표한테 먼저 얘기해가지고 너도 걔랑 밥 먹지 마. 이거잖아요. 예, 뭐 오늘 또 김종혁 최고위원도 그런 식의 뉘앙스의 아니 인터뷰했기 그 때문에 너무 이게 예. 아니, 잠깐만 이게 지금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랑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이야?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또 중계되고 있어요. 전 국민들에게. 왜 그런지 예. 이유가 나와요. 아니 자기가 뭔데 나가가지고 또 대표면 뭐 대통령실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나가야지. 지가 나가서 떠들면 어떡해? 라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가 다 얘기를 해요. 비주얼 구조al. 그러니까 내가 삐질만 하지. 예.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대통령이 또 얼마나 또 드시는데 아, 진심이십니까? 아, 예. 아, 식사 좋아하시죠? 워낙에 예. 진심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만찬의 의미가 예. 꽤 컸던 게 지난번 만났을 때 굳이 오전에 만나서 밥 때 만나는데 밥 안 먹었잖아요. 점심 때. 아, 맞아요. 12시에 끝나면서 헤어지면서도 굳이 밥은 안 먹었단 말이에요. 아니, 저도 그 약속을 좀 미뤘을 수 있으니까. 아니 원래 점심을? 각자의 약속을 미뤄버렸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대통령하고 여당 대표가 만난다고 하면 각자 약속이 있더라도 그걸 취소하고. 그 약속의 상대방들도 아니 너 한동훈 대표가 예를 들어서 나 대통령 만나서 점심 못 먹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야 대통령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이러겠어요? 나가서 드시라고 그러지? 당연하죠.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누가 있어요? 아,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뭐 아닙니다. 예. 그런 일 없고. 근데 예, 그래서 밥 먹는다 그러길래 저는 기대를 안 하면서도 예. 이만큼은 바란 게 있었어요. 예. 뭐냐면 뭐가 좋다. 의료계획 당장 안 이루어져 좋다. 다 타협 안 돼도 좋다. 근데 우리가 정치라는 것도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고 어쨌든 야 이제 만나기라도 하는구나. 좀 풀려고 뭔가 하는구나. 이거라도 보여주길 바랬어요. 근데 세상에 추석 지나서 만나겠다네. 안 보겠다는 거죠. 안 아니, 보겠다는 추석이면 거고. 예. 9월 중순 이후에요. 안 보겠다는 거고. 9월 지금도 중순. 20일이에요. 브리핑도 이 기자회견에서도 충격적이에요. 아. 당정 간에 불협화음은 없다라고 아버지 그 답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당정관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진짜로 아니죠. 이거는 이래되면 기자회견 할 필요가 없는 아니, 거예요. 모든 뉴스가 지금 한동훈 대표와 대통령과의 엉뚱한 갈등을 얘기를 얘기하고 하는 있는데 거고 만약에 아니.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아무 문제 없다는 걸 하려면 더 비하인드 스토리를 풀어줬어야 됩니다. 근데 예. 당정 간에 문제 없고 예. 아이고 뭐 민주주의는 뭐 다양하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린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알려주고 싶은 건지 국민들한테 어쩌면 이래 힘들 때 우리 예전 대통령들 아니면 미국까지 뭐 얘기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 보면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정치적 어떤 정치적 행위 아닙니까? 힘든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호프, 영어로 호프. 호프, 술 소망. 아닙니다. 술 아닙니다. 희망. 호프. 박병선 발음은 지금 딱 몇 주째 발음인데. 예. 호프. 예. 소상공인들한테 힘든 소상공인한테 희망 같은 걸 주려면 예.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뒷받침돼야지 그걸 듣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가장 충격적인 중에 하나가 뭐 의료 대란 이 부분도 인식 문제도 문제지만 당정 간에 갈등이 없다. 한동훈 대표하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 그 이거 대통령이 말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아니 대통령 이거는 정말. 말씀만 예. 따라 다양한 현안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허용되는 게 맞으면 예. 만나서 다양한 의견을 만나야죠. 들어야죠. 근데 지금 명분은 또 얘기를 한 게 아이고 추석 앞두고 만나서 밥 먹는 모습 보이는 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 뭐 약속 잡을 때는 언제고 그때하고 지금이랑 불과 며칠 사이에 뭐가 달라졌는데 저는 그리고 여기서 또 걱정되는 게 네. 아까 얘기했던 좀 심각하게 얘기했던 네. 대통령이 잘못 보고 있다는 지금 굉장히 좁은 어떤 세계를 보고 있다는 지금 자세 태도 이런 게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고 잘 될 거야. 그 메시지 대통령실에서 나왔잖아요. 의료개혁 시간만 기다리면 조금만 버티면 된다라고 나왔잖아요. 조금만 버티는 사이에 사람이 몇 명이 죽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왜 한동훈 대표는 왜 밖에서 뭐 이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해버려. 아 당정이 단일 대우로 지금 쫙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메시지가 저거 야 출루해 뭐 도루해 뭐 이랬는데 갑자기 저 여기 있을래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잖아요 선수가. 근데 부른 거지. 야 너 빼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입장은 이거 같아요. 이제 다 이제 거의 다 의정 활동 해결을 할 지점까지 와 있는데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다. 자기 정치하고 있고 남한을 위한 개인 플레이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어제도 이제 그 친윤계 의원과 한번 전화 통화를 해봤어요. 네. 왜 어떤 상황이? 그랬더니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만 생각한다. 이 한동훈 대표가 너무너무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위주로 이게 하고 있고 그렇게 대통령실이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동 자체가 이게 국민을 염두에 둔 행동이 아니라 대통령실 한동훈 대표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 아니고 한동훈 대표의 자기 정치 일환으로 하니까 오히려 더 받아들이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상황 인식이 그 친윤계 의원들도 엉망인 겁니다. 음. 최소한 한동훈 대표 인식이 맞는 거거든요.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국정 운영하면. 예.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야당이거나 개혁 세력이다, 뭐 어떤 협회다, 그럼 이룰 수 있어요. 현실하고 상관없이 우리 예. 지향점을 그러니까 당위 지향점을 가눌 수 있는데 국정을 운영하고 조정하고 통제하고 컨트롤해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집권 여당 의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현실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최소한의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예. 한동훈 의원 정도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한동훈 대표가 죄송합니다. 한동훈 대표죠. 예. 한동훈 대표의 인식이 이 부분에는 맞다고 봐야 돼요. 나경원 왜냐하면 의원도 비판하고 국민들의 저는 이건 90% 정도로 보는데 이건 통계 낼 수는 없는 거지만 있고. 대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들끼리만 괜찮다고 어떤 근거가 있으며 어떤 현실을 알고 저런 얘기를 하는지도 사실은 의문스럽고 또 이런 것도 가짜 뉴스라고 하려나요? 그러니까 상당히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랑 우리가 사는 세계에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 같아요. 신지호 부총장에 따르면 달나라 달나라 같다.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지금 갈등이 문제가 아니라 네. 갈등이 왜 일어났는지까지를 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조율을 안 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한동훈 대표가 발표하고 냈다. 얘기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조율을 할 수 있는 통로는 있었을까? 얘기는 나누고 있었을까? 이게 사실 최근에 촉발됐던 거는 이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저는 여야 대표 회담이에요. 거기 이제 1일로 지금 하기로 했죠. 다시 예, 하기로 했죠. 여야 대표 회담이 이게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던 건 딱 거기였어요. 의제. 왜? 아니요, 의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안 만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를 영수회담을 안 하려고 하겠다고 하는데 어딜? 이재명 그게 딱 막아놓고 초기랑은 아예 대화 상대가 아니라 물리치고 꺾어야 될 상대인데 그렇게 딱 제압해놓고 아니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게 그동안에 뭐 지금 인사청문회에서 그 말만 했던 사람들 다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도 다 그냥 임명했잖아요.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데 임명했던 사례는요. 뭐 이전 보수 정권에서 없었어요. 어느 정도 야당에서 목소리 내면 바꾸거나 아니면 좀 또 이 경우에는 좀 타협을 하거나 다 그냥 다 밀어붙였잖아요. 법안은 거부해 임명하는 거 하지 말라고도 다 해. 지금 집행 정지가 됐지만 방통위원장도 가서 MBC를 뭐 망가뜨리겠다는 식으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까지 소심없이 다 해. 뭐 광복회장까지 나서 독립기념관장 잘못했다고 막 해. 이래서 아예 그냥 저쪽에는 입을 안 열고 그러니까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상대를 안 하려고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쫙 구도를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무너뜨릴 대상인데 만나겠대. 저게 왜 저러는 거야? 그때부터 이미 끝났다.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때. 근데 그 와중에 이재명 대표가
좀 코로나에 걸리신 아, 게 예. 한동훈 대표 입장에 제가 봤을 때는 어. 기사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벌었다. 모멘텀이었어요. 시간을 벌었다. 왜? 그래서 그때 못 만나는 사이 대통령실에서 야 먼저 우리 밥 먹자 30일 날. 아 30일 날. 예, 예, 그렇잖아요. 30일 날. 맞네. 야 이재명 됐어. 이리 와. 야, 왜 이재명도 만날라 그래? 어. 나랑 먼저 밥 먹어. 밥 먹고. 근데 한 대표가 갑자기 또 의료 정책 저거 다시 바꿔야 됩니다. 이게 어디 가서 이게 또 안 안 가. 가. 이렇게 된 먹지 마. 거예요. 순서가. 저희 한동훈 대표에게 우리 취소해. 블루아커로운 방은 우리 한동훈 대표의 어떤 방입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제가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원석 총장이나 송경호 중앙지검장, 네. 전 중앙지검장이죠. 그 두 사람하고 아마 같이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소환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를 그 소환했다가 송경호 지방에 가버렸고요. 부산 이원석 갔고. 총장은 지금 상당히 힘들어서 뭐 소심히 한다고 하지만 예. 어쨌든 나갑니다. 예. 나가는 상황까지 됐고 한동훈 대표 입장도 똑같아요. 음. 이 정도는 받아주시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해야 국민들이 음. 어떤 그게 되는데 예.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항상 하는 얘기지만요. 어. 대통령실은 하나도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1cm도 안 밀려났다. 예. 아. 그거가 있기 때문에 아하. 제가 계속 하는 얘기지만 아. 그렇기 때문에 넘을 수밖에 없다. 아하. 송경호, 이원석을 봤을 때 그걸 넘어가지 않으면 음흠. 본인은 내침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음흠. 본인 느끼. 왜냐하면 이원석, 송경호 다 자기하고 같이 일했던 네. 동기생 뭐 이래요. 예. 그러니까 다 식구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특수부수사 함께했던 아유, 그렇죠. 동지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내침을 당했단 말이에요. 아, 한동훈 대표가 답답할 거예요. 이 정도는 내 눈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걸 못 알아보시고 왜 저러지 하는데 결국 다른 길을 가야 될 상황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결국 저 만찬 이거 결렬이 매우 커 보이거든요. 저는 거의 완전 만찬 결렬이 그냥 볼 거 아니고 아. 대통령실은 니랑 얘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아.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가 저번 서천 화재 현장처럼 고개를 90도 숙이냐는데 네. 그 메시지를 봤을 때는 우리도 가만 아니겠다. 근데 다만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내의 현역 의원들을 어떻게 추스리고 어떻게 좀 포섭을 하고 어떻게 의견을 모을지 요게 앞으로 포인트가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추석 생각이 이후로 듭니다. 연기한 거는 올해 추석이 아니라 내년 추석 이후일 수도 있고 2년 후 추석 이후로 될 수도 있고 계속 그렇죠. 영원한 추석 보지 말자는 거예요. 뭐 아니, 그럴 수 있겠네요. 보지 말자는 거예요. 저 박병만 하면 또 어제 만났죠 두 사람이 네. 만난 게 아니라 스쳐 지나갔죠. 악수를 하는데 눈을 거의 안 안 맞추죠. 맞추시는 것처럼 사진이 네. 보이더라고요.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렇게 예. 그런 정도였고 음. 그 뭐 뻘쭘하게 지나가고 나니까 한동훈 대표가 혼자 이렇게 카메라를 그렇죠. 쳐다보고 있는 그런 사진까지 떴는데 예, 맞아요. 근데 이게 박 변호사 얘기에 다 공감을 하면서도 한동훈 대표 스스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어? 한동훈 대표 본인도 똑같아요. 사실은 뭐가 있냐면 네. 자기가 내세웠던 것에서 한 발도 안 물러나는 사람들이에요. 특수부 얘기했죠. 검찰 생리 중에 그런 부분들이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거든요. 양보를 안 해. 예, 한동훈 대표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 본인이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금 당에 들어가서 이걸 추진하려다 보니까 많이 걸리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게 이 부분이 들어와서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민주당 보고 민주당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만약에 민주당이 그렇게 급하면 민주당이 법안 내세요. 자기가 저 대법원장 제3자 추천하는 거 하겠다고 해놓고도 그러면서 자꾸 민주당 탓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양쪽 다 똑같아요. 아. 양쪽 다 한 번도 내가 내세우고 하겠다고 한 거에서 물러나면 죽어. 둘 다 1cm도 물러나지 안 물러나.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갈등 상황일 텐데 아까 이제 우리 박 변호사님이 이제 성경호 지검장, 이원석 검찰총장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오늘 그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수사 김 여사가 수사 관련 이슈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도 보고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보실까요? 지난번에 뭐 최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잠깐 보셨다는 건 뭐 다 이미 챙겨 거기서 잠깐 봤다는 게 그 관심이 없었다는 말씀이죠.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예. 아니고 그것도 웃긴 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이제 걸로 드러나는 걸로 인식이 되지 않나요? 예. 우리 최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뭐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그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대통령의 이제 수사 관련 기자회견 말씀이었는데 첫 번째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냥 지나갔는데 당시 기자회견에 근데 외압의 실체가 대통령일 수 있다는 그런 그러게 의심 나왔어요. 때문에 지금 특검도 해야 되고 그걸 네.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분이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대통령이 사실상 지금 갑자기 검찰을 흥분했네.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이 예. 안 되죠. 이게 저렇게 얘기를 발언 되게 해버리시면 부적절합니다. 네.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나를 왜 건드리려는 거야? 지난번 네.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만. 예. 야, 저 수사 또 공수처도 받고 참 봤지. 지금 특히 그 여당 집권여당 국민의힘 최상병 특검 받아들일 생각 꿈도 꾸지 마. 라는 단어를 한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같아요. 가이드라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명령서. 어. 상당히 이게 위험한 게 사실은 이거는 아마 답변을 준비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비아냥 같이 답변을 하셨어요. 이거 그 잠깐만 무슨 뭐 청문회를 같은 것 뭐 방송을 통해서 뭐 잠깐 봤는데 뭐 그 뭐 외압 없는 거 다 드러났지 않습니까? 다 틀렸거든요. 무슨 청문회가 아니고요. 국회 활동입니다. 되게 중요한 예. 활동을 했고요. 예. 방송이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은 전 방송을 거의 다 봤습니다. 예. 그리고 외압의 실체의 증거에 더 다가가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90% 이상 와 있고요. 본인 얘기 빼곤 거의 다 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본인 관련된 게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본인이 여기 와가지고 그 외압이 없는데 드러났지 않습니까? 아주 동문서답에다가 아주 잘못된 예. 인식의 답변을 한 거로 보입니다. 예. 이거 자체가 요번에 그 기자회견 브리핑에서 가장 또 눈에 띄는 장면이에요. 의료 다음으로. 예, 맞아요.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감정의 발로 같아요. 만약에 보좌관들이 했으면 지난번 브리핑 기억나는지 몰라도 뭐 박절 아니면 이렇게 빠져나갔었어요. 예. 김건희 여사 예, 관련해서 차라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아. 이거 얘기를 해버렸어요. 아하. 실체가 없다고. 어허. 없으면 특검 받아야죠. 어허. 없는 게 확실하면 특검을 받았어야죠. 어허. 특검대로 자신이 거부를 하고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도 사실은 안 맞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뭐 그 대통령 부인 조사를 얘기를 하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참고인이었을 겁니다. 피의자를 누가 그 집에 가서 조사를 검사가 휴대폰 뺏겨가면서 조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인식을 모르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답변을 준비를 안 해준 건지 참모들이 답변 수준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아니 결국에는 우리 뭐 인지 부조화, 확증 편향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그리고 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서 뭘 보고 어떻게 들으시는지가 참 궁금하다라고 예. 했는데 예. 예, 저희도 뭐 방송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여야 편을 나눠서 네.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참 같은 사안을 놓고 네. 정말 다르게 보는구나. 진행하시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다르게 보지? 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예. 아마도 우리 대통령도 그런 쪽이었어요.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 청문회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문제 없다는 게 드러났다라고 정리해준 누군가의 말씀만 들으신 게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 이제 대통령께서야 그런 거 걱정할 일이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 모든 조사가 원칙적으로 임의조사라서 조사 방식이라든가 조사 장소가 정해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을 하시면요, 우리 같은 평범한 변호사들 힘들어요. 의뢰인들이 자꾸 그 대통령이 저기 아무데나 자기 원하는 데서 가서 해도 된다는데 왜 자꾸 저거 오라 그래요? 변호사가 지금 좀 메이드 해봐. 예, 그 검사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검찰청 가기 싫어. 저기 앞에 저 CBS 앞에 그 커피숍 좋더만 빵집 글로 오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변호사들은. 이 장면 대통령의 답변을 바라본 현직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답답하죠. 검사 선배가 검찰총장 선배가 이게 두 가지거든요. 이미 이건 수사를 정말- 이렇게 한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전 궁금해요. 검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아마- 벌써 궁금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이러면 안 잘못된 거죠. 된다고. 예.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의뢰인들이 진짜로. 의뢰인들이. 예. 저도 아주 변호를 하면서 그 네. 경찰 검찰 참여를 하는데 예. 별다방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꿈입니다, 그게. 아이스 라떼. 그러면 제가 예. 수임료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황제 근데 조사네. 불가능한 얘기.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불가능한 사실. 얘기고 그게 특혜라는 거
대다수가 알고 있는데요. 이 얘기를 여 기자회견 과정에서 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금태섭 뭐 전 의원이라든가 김웅 의원들이 그게 검사냐 그러잖아요. 말이 됩니까? 아니, 휴대폰 뺏겨가면서 아니, 조사하는 그게 검사냐 그러잖아 조사 받으러 가는 선배들이. 거죠. 근데 아니, 자꾸 이렇게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본인도 하다- 검사 출신인데 왜 이러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정관 비리, 저는 정관 위원회만 안 네. 쓰거든요. 정관 비리. 예. 정관 비리 관련 뉴스 같은 거 보면 주로 나오는 게 이런 겁니다. 제가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예. 선배 검사가 와서 이래라 저래라 검사한테 이럽지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요. 선배 검사도 검사실 찾아와서 비리 저지릅니다. 하다못해 바깥으로 선배 검사도 부를 생각 밖에서 못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정관 비리라도 그런 일이 어딨습니까? 별다방요 진짜 달나라에서나 있을 수 있습니다. 별다방에서 조사하는 거기서 거. 아이스 카페라테를 먹고 조사를 네. 한다면 예. 그게 뭐 조사가 되겠습니까 제대로? 아까 이제 생방 중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이렇게 말씀을 할 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기자님들 800-7070으로 전화 거셨냐고 질문하세요. 예, 800-7070. 예, 그래서 기자들의 질의도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우리 이제 시청자들의 비판도 좀 있었고 또 하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는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근데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외국 가면 또 가까이 있는 우리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한데 용산은 또 그런 공간이 없다 해서 좀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다. 저는 좀 약간 최악의 답이에요. 아니, 잠깐 약간 이게 사람이 좀 약간- 질문의 이유는 뭐냐면 이거 참- 그런 기능을 예. 물어본 겁니다. 이게 제2부속실이라는 기능이에요. 그게 뭐 사람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런 기능을 할 역할을 할 어떤 조직이 있냐 없냐 설치할 수 있냐 이 질문을 했는데 방이 이게 작아가지고 이게 청와대만 몰라도 용산에는 뭐 동문서답 중 이런 동문서답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참모들이 잘못한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진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거 정말 참모들이 잘못했어요. 몇 가지 섞여 있는데 답변서를 준비한 것도 있지만 몇 예. 가지는 직접 답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통령께서. 그 자리에서 직접 이제 그게 아마- 이거예요. 이게 저는 지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왜 했습니까?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이라는 기능을 추가하냐 안 하냐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장소의 의미를 이제 파악하고 있는 거죠. 25평짜리 부속실, 30평짜리 부속실, 40평짜리 부속실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인원을 10명을 배치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한 건데 엉뚱한 답을 한 거예요. 우리 박재용 앵커님 예. 혹시 그 검사장들 방 가보셨어요? 앞으로 앞으로도 안 갈 예정입니다. 예, 검사장 방은 수사받으러 가는 곳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검사장 방을 가보면요, 이렇게 검찰청 가잖아요. 예. 부장방, 검사장 방은 어떤 규모로 정해지냐면 예. 부장은 그 부서의 모든 검사들이 앉을 수 있을 만한 테이블이 있어야 되고요. 전체 회의. 검사장은 그 검사들이 다 들어올 만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아하. 그래서 검사장 방에 가잖아요. 엄청 크겠네. 강당이에요, 방이. 한 50명 들어가야 되니까. 네, 그 큰 방이 쫙 끝에 그 책상은 앉혀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보면 불쌍해.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고 덩그러 앉아가지고 아하. 진짜 심심하겠다. 그리고 어려우니까 접근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거기 앉아가지고 이게 맨날 이게 스마트폰 보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검사장 하실 예. 때. 그러면 우리 대통령의 머릿속에 예. 내가 검찰총장 할 때 방이 그렇게 컸는데 우리 영부인의 부속실이라면 내가 대통령인데 그러니까 청 청와대는 널찍하니 좋은데 대통령실은 그 용산은 장소도 마땅치 않다. 이게 본인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의 얘기다. 그러니까 그래서 좁으니까 저기 드레스룸도 놓고 관제에 사우나도 만들고 너무 좁아서. 아니 이거는 자기들끼리 아는 사람끼리 그런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국민단에 답하는 기자회견 장소잖아요. 그 인식을 그러니까 못 벗어나는 거야. 제가 답답한 게 참모진이 있고 저도 비슷한 일을 대관 아니면 국회 업무를 이제 하다 보면 네. 답변 서류를 준비를 합니다. 원래 해요. 얼마나 많은 그 과장, 레퍼런스. 국장, 차관 뭐 다 보면서 답변을 준비하고 이거 관련돼서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 답변하면서 야 이게 면적이 나왔을 때 가만히 놔뒀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면적이 요새 왜 나옵니까?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다. 텐트라도 쳐서 해야지요. 이걸 면적이 왜 나옵니까 이게?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2부속실 안 할 모양이네. 안 하려고 이 제2부속실도 핑계 그나마. 대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말씀하세요? 한다라고 얘기가 잠깐 장소도 나왔다가 마땅한 것도 없고. 예. 왜냐면 용산은 그런 공간이 없다. 저거 그 파우치 사건 예. 파우치 예. 그거 다 결론 났잖아요 무혐의로. 수사심에 남아 있긴 한데 네. 예. 그러면 그게 유야무야 넘어가 버리면 그거 봐라 아무 문제 없었네. 제2부속실 필요 없네. 예. 방도 좁아.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짚어볼수록 정말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주옥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이가 있는 아니, 내용인데 근데 그 생각- 너무 내용이 막 쏟아져가지고 네. 저 이제 초반에 오전에 들을 때는 이런 말씀하셨구나 싶었는데 이게 이제 지나서 보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굉장히 의미가 큰 내용인데 오늘 또 이 중요한 내용도 있었어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계속 요즘 언급이 되고 있고 이제 신무장 검찰총장 후보자 이제 인사청문회에 이분이 이제 참고인으로 아마 이제 채택이 됐어요. 요 의미가 또 엄청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해준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죠. 이게 참고인이라고 하지만 예. 국민의힘이 오케이 동의를 했다는 겁니다.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안 된다고 해야죠. 원래 같으면. 원래 같으면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딜? 그리고 지금 드러난 거는 보도된 거면 보면 간단해요. 희문고등학교 그러니까 동문이라는 동문이어서 거예요, 동문. 네, 동문이어서 이거 영향 끼친 거 희문고에는 아니에요? 뭐 서장훈, 현주원 뭐 많아요. 희문- 우리가 아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학교잖아요. 네, 농구부랑 야구가 있는. 오, 예, 야구부도. 희문고 얘기하면서 임창규도 있나요? 야구 스포츠 선수? 얘기하는 또 오늘 처음 봤네요. 야, 죄송합니다. 아니 희문고등학교가 농구부, 야구부 임창규 선수가 아마 희문고. 아무튼 희문고가 배출한 유명한 언론인도 손석희 앵커가 있다는 손석희 앵커도 점. 있죠. 예. 그거만 사실 관계성이 있거든요. 지금 현 예. 봤을 때는. 근데 지금 이렇게 참고인으로 됐다는 거는 이거 말고 개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러 어떤 설이 있었어요. 설들이 사실은. 있는데 예. 그 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질의- 국민의힘도 오케이 한 것 같아요. 현장 질의에서 다른 그래서 추가적인 질문으로. 저는 이거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어. 처음 보거든요. 대통령 가족 친척이 청문회에 이렇게 증인으로 검찰총장, 근데 검찰총장이 가족이 아니에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 휘문고. 사람의 동기 동문인 동문 동창으로 불려갔다. 동문 동창은 아마 핑계 같고요. 김진우 씨의 이전의 행적들 2년간 지금 있으면서 예. 그 행적들을 아마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재판도 아직 안 끝났잖아요. 음. 재판 과정에서 도대체 왜 이 지금 오빠가 관여된 부분에 있어서 양평 고속도로 말고 저 공공지구 공공지구. 재발과 관련해서 문서 용도 위조와 변경. 관련해서 용도 변경이 있었고 뭐 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 축소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무원들 거의 처벌을 안 받았거든요. 혹시 그러면 이게 그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을 안 받아야 오빠도 이렇게 무난하게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아마 동의를 해줬다는 건 국민의힘 쪽에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참고인인데 뭐 이렇게 생각할 뭐 수 그런 있지 정도의 않을까?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혹은 믿을 수도 있죠. 저는 이게 잘못된 확신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어떤 확신? 그러니까 잘못된 확신이 무슨 얘기냐면 별 일 없을 거야. 뭐 간다 한들. 간다 한들. 참고인으로 간들. 실세는 오빠가 중요한 아니었을 건데, 거야. 아니 저는 반대 양 변호사님 말씀 조금 이의를 달고 싶은 게 예. 대통령의 배우자의 친오빠예요. 이분이 어떤 국회 청문회 과정에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에 불려 나온 거잖아요. 기억나시겠지만 내가 착각한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착각한 거야. 아니요, 국민의힘이 착각- 기억나시겠지만 법사위라든지 특히 법사위예요. 지금 법사위인데 법사위에 김자만 나와도 난리가 납니다. 송석준 의원, 그래요? 박준태 의원인가요? 뭐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 조금만 나오면 막 소리 지르고 막 회의 더 이상 안 하고 나가버리고 그냥 그게 김건희 김자만 나와도 안 되는 상황인데 오빠가 직접 나온다고요? 이걸 오케이 했다고요? 저는 사실 정말 몰라. 그게 이걸 만약 한다는 거는 조금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신호탄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분 실명도 거론 안 됐잖아요. 이때까지 거론이 안 됐다니까요. 김모 김모 씨였잖아요. 근데 김진우 씨 이렇게 이제 언론에 다 거론됐고 사실 이제 이분이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이제 지라시 설이 있었기 때문에 관련해서 또 뭐 만약에 참석한다면 그거를 그런 물어보죠. 질의가 그게 가장 나왔어요. 커요. 국정 개입했냐 안 했냐 그거를 물어보려는 건데.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심우정이라는 검찰총장 후보자인데 이 김진우 씨의 설들이 뭐냐면 자꾸 일반인이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썰입니다. 확인은 안 됐어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예.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참고인 채택을 하려면 개입을 계속 하다가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개입했냐 이거가 연결되는 거거든 결국은. 그 흐름이 그게 아니고는 못 부르는데
국민의힘 의원들도 항상 그만 막다가 그런 건네 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이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양 변호사님 의견 존중하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에 이거 아까 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 얘기는 착각한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일단 뭐 하셨고요. 대통령실 입장은 가짜 뉴스다라는 것이 이제 정진석 비서실장의 얘기입니다. 한 가지 되게 의아한 부분은 그래요. 네. 이분도 가족기업 공공지구 개발했던 게 네. 가족기업이었어요. 맞아요. 거기에 네. 관여를 했어요. 관여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느 집이나 그 세대만 돼도 되게 남자 형제가 더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장모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에 연루가 됐었지 않습니까, 사실. 예.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를 사람인데 뭘 믿고 한 건지 아니면 오빠랑 사이가 틀어졌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틀어지는 저는 않았을 이해가 거예요. 잘 안 간다는 예. 거였어요. 이해가. 요거는 또 요 아주 핵심적인 사안은 저희가 또 쭉 모니터하면서 봐야 됩니다. 또 이 관련 인사청문회 실제로 이분이 출석을 할지 출석할지 하면 어떤 출석하면 질문들이 어떤 올지 질문에 어떻게 답변을 할지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 포인트로 남겨놓고 오늘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에 목요일 밤을 수놓는 블루라커룸 오늘도 아주 재밌고 활기찼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 양재열 변호사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